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거꾸로 가격이 폭락해서 걱정인 품목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과 한우인데요. 쌀값과 한우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 농해수위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접어들게 되네요. 추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농가 마음이 지금 이제 한가위만큼이나 좀 풍성해져야 될 텐데, 현실은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피땀 흘려 이제 열심히 경작했던 그 논을 많이 좀 갈아엎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서도 농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역구를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전북 고창의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죽하면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거둔 쌀을 이렇게 뒤엎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하면서 내세웠던 내용이 시장 의무격리 요구한 부담이 되니 대신에 농민들에게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쌀값 20만 원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선이랄까 의지 자체도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뭐 쌀값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꽤 크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 이제 수확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럼 금년 쌀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아주 팽배해서 불만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불신도 커져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우리 곡물들 이걸 제대로 지켜낼 수는 있는 것인지 생업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꽤 크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 그 한 가마당 17만 6,628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역대 최저인데 쌀 공급 자체가 과잉이어서 이런 사달이 났다. 그리고 쌀값 폭락과 10개월째 하락세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정부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능력 부족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소비보다 많다 생산량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그래도 쌀의 일정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주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 요걸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수확기 최고조에 있을 때가 21만 한 4천 정도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만 한 7천 원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20% 떨어진 거거든요. 20% 떨어진 내용을 1년간 유지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그냥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실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생산과 또 수요 간의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시장 기능에 맡겨도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시장 기능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거나 그 능력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적게 일정한 생산량을 시장 경리에서 빼줘서 인위적으로라도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이죠. 그게 무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인식 자체도 1년 내내 이렇게 20만 원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도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인식이나 능력이나 이게 다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농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런 현상에 따라서 쌀값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정부 입장을 이제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쌀 매입 계획을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45만 톤, 이후 추가로 25만 톤 총 70만 톤을 매입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실제 물량이 이것보다 이제 적다. 정부가 물량을 부풀렸다. 이렇게 이제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어요. 네. 예. 이제 정부에서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소위 개입해서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한 게 70만 톤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올해 수확기 물량, 24년도에 생산되는 물량 40만 톤 제외하면 30만 톤을 일단 시장 격리하는 듯이 외양상으로 발표했는데,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으로 뭐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외형적으로는 30만 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10만 톤밖에 안 돼요. 네. 20만 톤은 중복되거나 또는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 자체도 외형적으로 부풀렸지 실질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개입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정부가 시장 기능에 메시지를 주려면 네. 적기에 시장이 작동할 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죠. 정부의 의지나 실제 작동하고자 하는 영향이나 이 부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쌀값이 하향 곡선을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상승 곡선으로 반전시키려면 15만 톤 정도를 적게 지금 제때 시장 격리를 해줘야 네. 그 내용이 작동이 돼서 쌀값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내용 하지 않고 2월 달에 5만 톤이 실효적이고 최근에 나온 5만 톤이 실효적이고 나머지는 네. 있는 거 농협의 재고량 장부가리 했고 또 농협이 실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뭐 농협으로 하여금 소비 촉진 활동을 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30만 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기간도 떨어져 있고 또 실효적인 내용은 10만 톤밖에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초래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부가 실효적으로 개입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지 그런 부풀리기나 말로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세로 가서는 지금 현재의 쌀값 폭락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초 계획은 이제 70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는 4차례에 걸쳐서 이제 5만 톤씩 총 20만 톤만 매입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쌀값 70만 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24년산 시장경 공공비축하는 게 40만 톤이에요. 그거는 24년 사이니까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쌀값이 지금 등락하는 것은 23년산 쌀값 가지고 벼값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23년산 9곡, 아직 신곡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9곡을 9곡이라 칭하면 그 9곡과 관련해서 30만 톤을 시장 격리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10만 톤밖에 안 되더라. 20만 톤은 중복되거나 부풀리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물량을 가지고 외형만 발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쌀값
하락이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재고가 지금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제는 이번 주면 9월 중순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쌀 수확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40여일 정도 뒤에는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좀 어떤 대책과 조치가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구곡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네. 이제 새로 그렇죠. 이제 수확하는 네. 신곡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해줄 것이냐, 네, 요 네. 내용이 중요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생산과 실제 소비될 수 있는 물량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측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작년 같으면 9만 톤 정도가 과잉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전체적인 재고량은 뭐 지금 현재로 한 33만 톤 네, 정도? 네, 뭐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갭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금년의 경우에도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내용에 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장 수급에 맡겨도 그게 쌀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 약속한 내용이 20만 원 수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20만 원 수준 이상이 시장 기능에 맡겨도 유지될 수 있는 체계의 수요와 그다음에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야 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부가 격리를 해서 시장 기능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량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거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뭐 원래는 쌀값 안정 대책을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한 달 앞당겨서 네. 시장 기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기만 앞당겨서 안정되는 게 아니고 그 물량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서 실제 생산되는 물량이 그대로 놔둬도 쌀값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지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시장 격리 규모를 정해주는 것이 일단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상태는 가장 중요한 결정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네. 그 이웃나라 그 일본이 올해 그 쌀이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네. 이제 많이 뭐 외국인들도 찾아가고 그 안에 또 어떤 뭐 행사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쌀을 좀 일본으로 수출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왠지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었는데 한편 그 축산 농가의 시름도 아주 이제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료값이 이제 40% 올랐는데 한우값은 20%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당 200만 원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때 한우 소비가 이제 늘어나서 축산농들이 사육 규모를 늘렸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제 그 탓이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고 한우 농가들은 공급 과잉인데 왜 무관세로 10만 톤이나 따로 수입을 했느냐? 어떤 협정 같은 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입을 한 것인지 이제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부와 축산 농가 간에 서로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이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우가 폭락과 관련해서 이제 국감에서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우도 수급 조절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네. 생산되는 물량하고 소비 물량에 근접하도록 해야 네. 속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료값이나 이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돼야 그것도 생업이 유지되는 것이니까 한쪽에서는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생산 비용이 적절하게 축산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생산되는 물량을 왜 적절히 관리를 못해서 실제 소비 물량보다 과잉되게 해가지고 속값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사료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 국제 곡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될 영역은 적절하게 관리해서 생산 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가 부담되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하고 또 하나는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실제 수급이 안정될 수 있는, 특히 가임 한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물량을 좀 줄여야죠. 약 10만 톤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농가들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면서 그 가임 한우들이 실제 적절히 관리돼서 전체 한우 주수가 소비에 걸맞게끔 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정부로 하여금 촉구하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부 입장은 사료 구매 자금 상환 연장은 협의를 좀 해보겠지만 한우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폭락 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뭐 이제 입법적인 내용이 이제 조금 정부하고 의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입법과 관련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는데 제조업이나 이쪽 수출 여건 때문에 지금도 한우와 관련된 문을 열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프랑스나 아일랜드에 수입 위생 조건도 허용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만큼 농협이 계속 제조업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으면 그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우법과 관련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 농가들이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축산법에다 넣는 것은 가능한데 한우법 특별법 만드는 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한우법에 특별법을 만드는 게 농가들이 원하면 같은 내용이라면 그걸 입법적으로 분리하나 축산법에다 함께 만드나 그게 입법 재량의 문제지 그게 절대적인 뭐 반대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은 정부가 좀 문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에 농업법안이 6개, 그리고 양곡법과 농안법, 그리고 한우법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정 품목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방만을 계속 벌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이 법안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네, 거부권도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내용은 좀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21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본인 개인과 관련 연계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거부권 행사할 정도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또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예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대신에 그때 이 내용은 그렇지만 쌀값 안정시켜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선이나 능력을 우리가 국민들이 믿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입법적으로라도 적정하게 쌀값이 안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려야 식량 안보도 가능하고 또 농업도 또 농민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그 부풀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도 기본은 선제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서 생산 과잉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틀을 만들고 그 내용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부득이 사후적으로 생산 공급이 되면 그 내용을 정부가 관리해서 시장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면 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2, 3천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예전에는 1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랬고 또 금년 들어와서는
이거 하면 3조 원 들어간다고 또 부풀려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만큼 농민들이나 국민들을 사실상 기망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양곡관리법 할 때 쌀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 쌀에 쏠림 현상이 더 생겨서 쌀만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서 농민들의 기본적 소득 안전망을 좀 만들자 이런 내용이어서 네. 그런 내용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쌀만 집중되는 게 아니어서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약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익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금년 2024년도에 담겨 있는 게 3조 1,000억 정도 되는데 5조까지 늘리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2조 원 정도의 농업에 공급할 수 있는 네네. 재정적인 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잘 관리하면 그 내용과 이 제도 개선과 잘 관리하면 정부가 염려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이라고 막 공격 안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좀 조율해가면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또 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재원적인 한계 문제도 잘 담아서 네네. 농민들의 안정 문제 좀 걱정거리 좀 덜어드리고 또 정부가 걱정하는 재정의 한계 이 내용도 좀 담아내는 이런 네. 내용을 잘 함께 협의해볼 요량입니다. 네, 예산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년도 농업 예산이 18조 7,496억 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늘어난 이 사업이 수입 안정 보험. 예, 의원님 알고 계시죠? 올해는 이제 81억 원이었는데 내년은 이제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정책이 양곡법, 농안법 보다 더 나은 대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이제 농민들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 안정망 네. 이걸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망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본적인 안전망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네. 보험으로 처리한다든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게 수입 안정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안정 보험 늘리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네. 그러나 기본이 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예전에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한다고 그럴 때 쌀값 20만 원 보장한다고 놓고 실제 보장을 못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니 그거를 또 물타기 할 요량으로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그걸 본사업하겠다고 갑자기 꺼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입 안정보험 이제 본사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9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15개 품목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보험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75개 이 품목도 많지 않다.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70여 개 이상 되는 품목에 15개 하면서 본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고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험 가입한다는 안전 보험제도니까 보험 가입률이 25%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농민들의 수입 안정망으로서 본사업이고 제대로 된 이것만 하면 농민들의 수입 안정이 담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넌센스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실제 그런 물타기용의 성격이 가미돼 있는 그런 정부의 홍보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지금 정읍, 고창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시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22대에서도 그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지역 현안 어떤 게 좀 해결할 게 더 있을지 궁금하고 또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국감에서 좀 주력할 만한 점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의 걱정거리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걱정거리를 풀어드려야 되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 또
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네.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나름대로 정부가 책임져줘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역구가 정읍고창인데 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네, 성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이 역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돼서도 거기 참여자들을 어떻게 애호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꽤 역사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됐던 2차 봉기의 단초가 됐던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어요. 네. 일제가 한 8,000명 우리나라에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우리 국왕하고 왕비나 궁궐을 완전 점령해서 자기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던 그 사례 때문에 2차 봉기도 일어났고 네. 그 갑오 의병도 생겼고 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그 내용도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내에서는 그런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그런 가격 문제,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짚어서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는 좀 나아지는 네. 이런 농정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계기로 국정감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창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데 쌀값 안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쌀값 폭락의 진단과 대책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